아들의 상견례 자리에 혼자 참석한 아버지. 그곳에서 그는 인생에서 단 한 번 잊을 수 없었던 사람과 마주쳤고, 세월이 흘렀지만 어떤 인연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모든 게 다시 시작되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레스토랑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앉아 있었거든요. 30년 전 제가 목숨처럼 사랑했지만 끝내 보내야 했던 바로 그 여자. 평생 잊고 살았다고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 그런데 지금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바로 신부 어머니라는 겁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꼭꼭 눌러 담아뒀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이 상견례가 절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가 떠난 후 5년 동안 저는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이유가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요. TV를 켜도 뭘 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죠. 하루하루를. 아들놈이 가끔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잘 먹는다. 걱정 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아들의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들뜬 목소리. 그 순간만큼은 제 가슴도 뛰더군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예쁘고 아버지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꼭 오셔야 해요. 당연히 가야죠. 아버지니까. 하지만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까 두려웠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가는 상견례라는 게 옛날 같으면 아내가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줬을 텐데 말이죠. 여보, 넥타이는 이게 나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거울을 보니 낯선 노인이 서 있더군요.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팩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이 모습으로 상견례에 가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레스토랑에 약속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평소 버릇이죠. 약속 시간엔 일찍 가야 한다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손에 땀이 나더군요. 왜 이렇게 긴장되지? 그냥 인사하고 밥 먹으면 되는 자리인데 말이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들어오고 뒤에 젊은 여성이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지은이에요. 예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를 받았죠. 그런데 그 뒤로 한 분이 더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김민희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미치도록 사랑했던 바로 그 여자.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제 심장을 훔쳐간 그 사람.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끝내 헤어져야 했던 그 여자가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쪽이 신랑 아버님이세요. 딸의 말에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5천만 명이 넘는 이 나라에서 우리 아들이 하필 그녀의 딸을 만났다니. 안녕하세요.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겨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우리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자, 앉으시죠. 어머님도 이쪽으로요.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단 2미터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30년 만에 제 첫사랑과 1992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죠. 등산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에서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긴 생머리에 환하게 웃는 얼굴. 저는 그냥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선배, 저 민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6개월 후엔 연인이 됐죠. 우리 졸업하면 결혼하자. 한강 다리 위에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진심이야. 나 너 아니면 안 돼.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집안이었어요. 부잣집 외동딸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집안 아들이었고요. 그녀의 부모님은 저를 탐탁지 않게 보셨습니다. 우리 딸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해.
처음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녀도 지쳐갔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어느 가을날, 비가 오던 그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더는 못 버티겠어. 미니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 꼭 해낼 수 있어. 안 돼. 이러다 우리 둘 다 망가질 것 같아.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고 그냥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 내년 4월에 결혼하려고 해요. 어머니, 신랑이 정말 착해요. 걱정 마세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밝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녀 사이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서로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우연히 시선이 부딪히면 황급히 고개를 돌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60이 넘은 노인네 심장 박동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버지, 왜 안 드세요? 입맛 없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다. 잘 먹는다. 거짓말이었어요.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포크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감동스러워서 그래. 그녀가 눈가를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감동? 아니죠.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처럼. 식사 내내 제 머릿속은 과거로 가득했습니다. 캠퍼스 잔디밭에서 그녀와 누워 하늘을 보던 날, 비 오는 날 하나뿐인 우산을 함께 쓰며 컸던 기억,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 느낌. 너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제가 그녀에게 했던 말. 나도. 평생 같이 있자. 그녀가 했던 대답.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득 아들이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신부 어머님이 혼자 사신대요. 남편분이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가슴이 아팠는데 그게 바로 그녀였다니. 그녀도 나처럼 홀로였구나. 그녀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나이가 들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병을 건네받을 때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녀도 느꼈을 겁니다. 손을 살짝 떨었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우리 둘 다 늙어버렸어도 여전히 뭔가가 남아있다는 걸.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잠깐 웨딩홀 상담 받고 올게요. 30분 정도면 돼요. 부모님들은 여기서 커피 드시고 계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가고 레스토랑엔 저와 그녀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 누군가는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요. 당신은요? 저도요. 그저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아니에요.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끝까지 싸우지 못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어렸어요. 세상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래도 가끔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녀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수없이 했었습니다. 만약 제가 더 강하게 붙잡았다면, 만약 우리가 도망쳤다면, 만약.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했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들도 잘 컸고요. 다행이네요. 당신도 그랬나요? 네.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딸도 잘 자랐고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세상 참 좁죠? 이것도 인연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녀가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적어도 우리처럼은 되지 않았으면 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를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고 현명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네요. 맞아요.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났어요. 다음은 아이들 차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주름.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부모님들 대화 잘하셨죠? 응, 아주 좋았어. 그녀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해질녘의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섰습니다. 아이들이 차를 빼러 간 사이 잠시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되겠네요. 아이들이 결혼하면 그렇겠죠. 사돈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당신도요.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녀의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빨간 테일라이트가 멀어질 때까지.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0년이란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때론 행복했고 때론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로. 처음 헤어질 때는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리움도 후회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더 이상 젊지 않은 모습으로.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편하게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없이. 그저 한때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는 소중한 인연이 된 사람으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사진,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모두 소중한 추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숨겨둔 사진 한 장. 30년 전 대학 시절의 단체 사진. 그 속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고요. 젊고 밝고 앞날을 모르던 우리.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웠어. 그때도 지금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무언가를. 그날의 상견례는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게 과거와 작별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돈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함께 지켜보는 사람들로.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연인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된 것. 세상은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만나게 하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편안하게 웃으며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나이 들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 그리고 때론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30년 전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마침내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만남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그때는 이해할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인연이 있나요?